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는 상가 권리금, 상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상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와 회수기의 방해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간했던 그 상가 분쟁 사례, 그 중에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제가 추려와서 Q&A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기 쉬운 그런 케이스들이니까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나갈 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썼어요. 그럼 이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상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나 저렇게 쓰긴 했지만 저거 무효예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리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냥 이렇게만 쓴 게 아니라 이 권리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월세를 시세보다 엄청 많이 낮춰줬다. 충분히. 뭐 다른 데는 시세가 150인데 100만 원에 줬다. 보증금도 약하게 100만 원에 주면서 나갈 때 권리금 받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봤다면 임대인은 내가 그렇게 대가를 주고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 특약이 유효합니다라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원래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다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월세를 3개월분까지 밀린 사실이 있으면 이걸 다 갚았다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3개월분까지 밀려버리면 임대인은 바로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전에 얼른 갚았어요. 얼른 갚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분까지 밀렸다는 그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점은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갱신 요구를 할 때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월세 3개월분까지 안 밀리도록 엄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계속 3개월분까지 차지 않도록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갱신 요구권이 10년인데 갱신 요구권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갱신 요구 기간이 끝나도 묵시적 갱신도 계속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고 묵시적 갱신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 방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차임은 권리금 방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해서 그 새로 내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그 임대차 계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권리금도 못 받게 됐다면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건데 이때 이것은 권리금 방해가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임대인이 회수기회를 방해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내가 미리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주선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주고 뭐 과도하게 높은 뭐 임차임을 달라고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라고 이제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이미 이 가게 이제 내가 사용하겠어 그냥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내가 신규 임차인을 데려온다고 해도 저 사람이 계약을 안 해줄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재임대받은 전차인, 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전대차라고 하더라도 전차인은 권리금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돼야 되겠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가겠어요 하고 배당 요구를 하셔도 되고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겠다 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좋은 거예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배당금을 받고 나가겠다, 보증금을 배당받고 나가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때는 내가 권리금 줄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만 받고 나가셔야 되고, 그냥 보증금 받지 않고 나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셨으면 나중에 내가 나갈 때 신규 임차인을 들여서 권리금을 받으면 되니까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임차권 자체가 소멸해버리고 내가 그 기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배당을 안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상가 권리금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네, 권리금도 이제 소득세법에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꽤 있죠. 그러니까 권리금까지 받고 나가놓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 장사를 하는 이런 양심 없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과 인접시군까지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영업금지 가처분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쓰실 때 동일한 시군과 인접시군이라면 또 너무 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실 때 그 항목을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약사항에다가 제가 있는 곳은 부천시인데 부천시 내에서는 못한다. 아니면 내 지금 상가에서 반경 5km 이내에서는 개업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 사람도 그런 각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약을 적으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그 양도인이 그렇게 그 의무를 위반하고 개업을 했다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하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리고 권리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바닥 권리금도 인정합니까? 네, 법조문에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닥 권리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도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바닥 권리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 이제 권리금 받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인도 이제 권리금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주인이 권리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가 나갈 때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신규 임차인을 이제 주선을 해서 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법 개정 전에 체결한 계약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인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권리금에 대한 Q&A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